자, 이번에는 진짜 재밌는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촌 치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교촌 치킨인데, 교촌 허니 순살 치킨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교촌 치킨의 사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교촌 치킨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으면서 압축적인 사례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기업의 온갖 부정적인 정보들을 다 찾게 됩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뭐 기업의 역사, 기업의 경영,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업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기업의 인사팀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경영자는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SNS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되고 순식간에 들불처럼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현상이 재미있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점은 이렇게 시작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갑자기 사과를 한다든지, 갑자기 경영 방침을 바꾼다든지,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갖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에서 고객들이 여기에 더 열받는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마음이 이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반응 때문에 이 기업의 진정성 없는 이런 반응들 때문에, 혹은 자기가 손해 보니까 이 손해를 좀 어떻게든 다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불매 운동은 더 들불처럼 번져 오르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기업 경영자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약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상징해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촌 치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교촌 치킨은 국내 1위 치킨 브랜드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촌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됐어요. 근데 바로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내에서 1위를 하던 치킨 브랜드가 바로 불매 운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작년 대비 10분의 1 토막, 그리고 한 달 만에 방문객이 20% 감소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소비자 불매 운동이 무섭습니다. 근데 소비자 불매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과연 뭐 교촌 치킨의 맛이 없어서 일어났을까? 교촌 치킨의 뭐 옛날에 뭐 쓰레기 만두 사건처럼 뭐 위생이나 그 제품의 품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요거 때문이죠. 바로 교촌 회장의 육촌 친척의 갑질 사태. 그래서 매체와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됐어요. 직원한테 와서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을 들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사과하는데 막 또 때리려고 하고, 막 밀치고, 이런 영상이 유출돼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회장이 육촌이래요. 와, 완전 갑질이네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교촌 측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촌 불매운동은 번져나갔고 청와대 청원이 14건이나 올라갔습니다. 자, 교촌치킨의 사과문 한번 보겠습니다. 잘 사과했는지 한번 볼게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과 전국 가맹점주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의 불찰이자 부덕의 수치입니다. 해당 본부장은 당시 사건에 대한 징계로 2015년 4월 퇴사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음에 복직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온 직원으로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회수한 점을 참작하여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보도가 된 내용처럼 당시 폭행 사건의 전말과 기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외에도 사내 조직 내에 부당한 일들이 존재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우려로 침해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 전국 가맹점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사과문을 보고 정말 했다는 걸 알고 정말 사과하네, 진심으로 사과하네, 교촌 치킨 좋은 기업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해당 본부장은 다음에 복직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에 회사에 몸담을 기여를 해온 직원으로서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회수한 점을 착착하여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퇴사 처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복직이 됐어요. 이게 뭐 기업 현장이나 뭐 어떤 조직에서 보통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정도로 어떤 큰 사건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복직을 했어요. 자, 복직의 지위도 아마 꽤 높았을 겁니다.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인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팀장이나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본부장으로 쫓겨났다가 본부장으로 다시 복직해요, 내년에. 그러면은 그 직원,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피해 당사자였던 직원은 그분 밑에서 다시 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이 사과했지만, 이제 시민들이나 소비자가 그냥 이거 보면서 표면적으로 기업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객들의 반응이 뭐 이런 사과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기업의 사과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더 재밌는 사건인데요. 교촌치킨이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계 1위를 내주게 됐습니다. BHC에. 자, 여기 보시면은 뉴스 기사로도 나온 도표인데 교촌치킨 가격 인상의 역사 해가지고 2018년에 15,000원, 그해 5월에 17,000원, 2021년 7월 18,000원, 그해 11월에 19,000원, 2023년에 22,000원 해가지고 이제 이 교촌치킨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었던 치킨값이 이제 3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교촌치킨 좋아하고 허니콤보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먹겠다. 왜 이렇게 계속 가격을 올리냐.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은 사실은 고객들이 기업의 가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기업이 알아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장 경쟁에 의해 가지고 낮추고 뭐 높이고 이런 거지. 뭐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도 뭐 고객들이 요구해서 가격을 낮췄다 이런 거는 가정 자체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영 현장이나 우리 비즈니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촌치킨에 이제 기업, 야, 너네 치킨 가격 왜 이렇게 올리냐? 라고 하면서 막 소비자들이 조사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기업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원자재도 올라가고 부자재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3,000원 정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킨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도 알지를 못했는데 고객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교촌 가격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촌이 사용하는 생닭은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야, 너네 그 부자재 인상 때문에 치킨값 올렸다고 했는데 너네 그거 구란데, 너네 뻥인데, 너네 지금 가격 올린 거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뭐 운영비 과다 지출하면서 지금 그런 거
그리고 기업 손익이 악화되니까 지금 불매운동으로 손익이 악화되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지금 고객들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데 너네가 기업 경영 못 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그걸 둘러 씌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건데 예전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판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촌에 납품되는 치킨의 가격을 고객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치킨값이 올라가지고 그 생닭 가격이 올라가지고 치킨값을 올립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치킨값은 3,000원 올렸는데 왜 교촌 회장은 혼자 34억 배당을 받냐고. 그리고 왜 이 치킨값 올리면은 기업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교촌, 우리 동네에 있는 교촌 그 가맹점주님, 그 사장님, 자영업 사장님, 교촌 가격 올라가가지고 장사 안 되잖아. 너네 왜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데, 그리고 본사 오너만 이렇게 배당금 챙기고, 왜 소비자도 손해를 주고, 가맹점주도, 손해를 주냐. 이렇게 소비자들이 무슨 검찰에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이러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운동하는 분들이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얻고 불매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 주문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통큰 치킨을 잃고 12년 치킨값 3만 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뉴스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진짜 화난 거죠. 자, 근데 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촌이 잠깐 반짝 세일을 합니다. 반짝 세일. 2만 원으로 올린 이 블랙 시크릿 오리지널을 17,000원으로 3,000원 할인하고요. 자, 교촌 오리지널 19,000원에서 16,000원 할인했습니다. 레드 오리지널 2만 원에서 17,000원. 허니 오리지널 19,000원에서 16,000원. 그러니까 3,000원 올려놓고 3,000원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0원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가격 보고 야 너네 왜 생닭 가격 안 올랐는데 왜 갑자기 치킨 값을 올려서 우리한테 부담을 전가해 너네가 경영 잘 못해놓고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세니까 생각보다 교촌치킨 경영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빨리 할인해 옛날 가격으로 빨리 할인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비자들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옛날 가격이네, 와 드디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그 교촌치킨으로 돌아와서 교촌치킨의 어떤 좀 불만, 화난 것들이 풀려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댓글입니다. 3,000원 올리고 3,000원 다시 할인했어. 이거 완전 속임수다. 자, 가격 막 올려놓고서 고객 마음 돌리키려고 이렇게 했구나. 잽싸게 올렸다가 이 눈치기 보다가 이제 할인해서 판매한다. 빠이빠이. 죄송합니다. 떠납니다. 자, 교촌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세일을 한 것들이 전혀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촌치킨이 심지어는 이 할인 쿠폰을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만 줬거든요. 근데 그 앱이 또 잘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이 가격을 낮추면서 치킨 가격 3,000원 올려가지고 자기들의 잘못한 경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욕먹다가 3,000원 다시 할인했는데 그게 앱으로만 주문해야지 된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엄청 열받은 거죠, 지금. 장난치냐고. 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교촌치킨 6촌의 이 폭행 사태. 폭행을 해가지고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마지못해서 사과를 올렸는데 사과문의 내용이 이 폭행한 나의 6촌 본부장을 해고했다. 근데 그 다음에 복직시켰다.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고 이제 회사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작했다. 이거는 절대 내가 친척이어가지고 이 폭행한 사람을 봐준 게 아니고 일반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고려한 거다. 그래서 본부장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이런 사과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 교촌이 가격을 막 인상해가지고 소비자들 불만이 폭증하고 그 뒤를 캐보니까
경영을 막 못하고 있고 오너만 수익을 보고 있고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원부자재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또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또 할인을 했는데 그 할인이 앱에 가입해서만 주문할 때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이고 이게 고객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뭐 불매운동 벌이니까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어떻게 이 시기 좀 잘 넘어가 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 술수라는 거를 고객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또다시 불매운동이 불거지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소비자들을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은 어떤 경영이나 이런 마케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기업 경영진보다 정보가 더 없거나 더 어리석지 않다.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똑똑하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 진심이 없으면은 일단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진심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소비자들이 우리보다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런 교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교촌만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데 다른 치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촌 치킨은 이런 갑질 사례가 있었고 그 결과가 있었지만은 이제 BHC나 BBQ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HC는 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죠. BBQ도 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항상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갑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 이런 게 주로 뭐 이렇게 BBQ 사례처럼 법정 분쟁까지 가기도 하는 거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결국에 돈을 챙기는 거는 이 오너 일가입니다. 이 교촌 강원 권원광 회장 혼자 34억 배당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주식 정보도 갖고 있는 똑똑한 투자자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그냥 이거를 잠시 어떻게 좀 피해가려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고 또 소비자를 자기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길 바랍니다.